자, 바쁘신 와중에 라오스를 만나가지고 포괄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대한 얘기를 또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라오스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라오스까지 신경 써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신경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워낙 급이 높아지다 보니까 나토에서도 와달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거저 뭐 라오스 그 변방의 빈민국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라오스는 우리에게 상당한 전략적인 가치가 있는 국가거든요. 일단 뉴스 정리하고 라오스가 왜 필요한지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이 어제 한국을 공식 방문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양국 재수교 30주년을 기념해서 12년 만에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관계를 기존의 협력 관계에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라오스를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게 라오스 이제 동남아 국가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하고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조선시대 때부터 국제 교육을 해왔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라오스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고전 동화에 보면 전우치전 있잖아요. 네. 전우치전에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우치가 임금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스캠을 해갖고 황금 대들보를 받아오잖아요. 그걸 들고 가갖고 쌀을 사온 나라가 라오스예요. 그때부터 스캠이야. 네. 그래서 그때 도사 스캠으로 이래. 윤석열 해먹듯이 전우치가 그때 왕을 해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라오스는 사실은 19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쌀을 포함한 곡물 수출로 가장 핵심적인 태국과 함께 동아시아에서는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그때 이후로 아무런 어떤 정치 경제적 농업적 발전을 못하고 있어서 사실상 거의 100년 가까이 국가의 발전이 멈춰버린 국가예요. 그래서 이 라오스가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동남아에서 지금 밀리고 있는데 이 라오스를 지난 10여 년간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여기에다가 이 지원을 해줬던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코이카를 통해 가지고 또 국내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어차피 이 나라가 이제 모든 GDP가 다 쌀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쌀 생산, 그러니까 종자 개량부터 시작해가지고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한 이양법, 그리고 이 쌀을 보관할 수 있는 각종 사일로식의 어떤 보관 시스템, 이거 수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코이카와 SK 그리고 국내의 ODA 자본들이 투자돼가지고 여기에다가 돈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거하고 그러니까 식량 안보 그렇죠. 차원이에요. 그래서 네. 여기하고 우리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식량 안보에 관한 협약이 사실상 맺어져 있는 거고, 그렇죠. 우리나라가 사실상 이 라오스의 땅을 빌어갖고 거기서 생산되는 쌀들의 내수와 수출을 관장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매우 관계가 깊어졌었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들어오자마자 아세안 10개국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면서 그게 단절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재구축해가지고 일단 라오스가 정상적인 농업 생산 활동부터 시작해갖고 국제사회에서 쌀들을 식량 안보 차원에서 이걸 전략 상품화 할 수 있는 사실상 모든 기반을 우리하고 연결해서 다시 재구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최근에 라오스에서 히토르를 비롯한 핵심 강물들이 어마어마한 매장량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핵심 광물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히토리였어요. 네. 그래서 워낙에 이제 이 나라는 전체가 다 평지잖아요. 나라가 대부분 농사를 짓고 평지이기 때문에 이게 개발이 굉장히 쉬운 이점이 있습니다. 막 산을 파고 막 이런 광산을 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들판에 깔렸어요. 웅덩이나 호수 바닥을 뒤집어 보면 안에 가라앉아 있는 게 대부분 히토리인 거야. 그 연못 바닥을 파보면 그게 다 히토르 광산인 거예요, 라오스는. 그래서 요런 지리적 이점 또는 광물적 이점을 우리가 빨리 확보를 해야
지금 미국이나 베트남하고 연결하고 있는 이제 일종의 새로운 히토류 신동맹에 있어서 또 하나의 매우 우호적인 국가로서, 그러니까 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사회 나가면 그 얘기 하잖아. 자원에 대한 공정한 개발과 재분배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라오스는 이제 전략적인 쌀뿐만이 아닌 히토류로서 한국과 뭔가 교류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또 하나의 국가로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달에 아세안 정상회의에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물론 태국하고 캄보디아 사이에 휴전 서명식을 본인이 뭐 생색을 냈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서 했던 게 또 뭐냐면은 거기 있는 나라들하고 히토류 관련해가지고 협정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서방 선진국들 입장에서는 히토류를 가진 나라들, 그리고 그걸 개발할 수 있는 나라들을 찾기에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라오스는 원래 우리가 식량 안보 차원에서 라오스에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농업적인 측면에 있어서 협력을 이미 하고 있던 나라였는데, 이번에 그 히토류 관련해가지고, 물론 라오스는 중국이 마술을 이미 뻗친 나라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또 거기서 해놓은 게 깔아놓은 게 네,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관계를 맺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뒤늦게라도 저는 이렇게 빨리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새끼들이 캄보디아에 ODA 몰아주느라고 이 라오스에 줬던 ODA를 사실상 거의 다 뺏어버렸던 상황이었는데 이 부활부터 시작해가지고 관계 개선이 될 거고요. 이제 쌀뿐만 아니라 히토류까지 추가로 독점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열릴 걸로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아연이 이 미국하고 재련소를 건설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 터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송작가 TV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재련 기술이 세계 최고라서 히토류에 관한 어떠한 액션이 이루어졌을 때 생산 재련 설비 기술만큼은 한국이 우선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미국 쪽도 히토류를 어떻게든 자체 생산을 하거나 또는 수입한 히토류를 재련하기 위한 설비들이 필요했는데 여기에 고려아연이 들어가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 안에는 사실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고려아연만의 그 묘한 약점들이 또 숨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에 관련된 얘기 기사 정리해가지고 묶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려아연이 미국 전쟁부 및 상무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통합 재련소를 건설하는 대규모 합작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한 건데요. 총 10조 9천억 원 규모의 공동 투자를 하고요. 약 20만 평 규모의 통합 재련소를 조성할 예정인데 2027년 착공해서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54만 톤 규모의 최종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생산 품목은 아연, 그다음에 구리 등 기초 금속을 포함해서 미국 정부가 지정한 핵심 광물 11종입니다. 여러 가지 핵심 광물들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제 이게 미국 국내에서 생산되는 내부 광산에 있는 이 제품들을 이제 재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재련소를 짓는 게 그냥 황무지에다 그냥 짓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미국의 재련 단지가 거기 있어요. 기존의 재련소들을 인수하거나 또는 그 옆에서 통폐합하는 과정으로 우리 기술이 추가로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그 사업을 인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련이라고 하는 게 워낙 물도 많이 쓰고 전기를 엄청나게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 이쪽에는 그런 설비들이 일부 돼 있어요. 전력 공급이라든지 인력들도 있고 하긴 한데 문제는 재련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뛰어난 재련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고 그 대표적인 재련 기술 중에 하나가 이른바 볼베어링을 이용한 광석을 물을 많이 쓰지 않는 상태에서 재련을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나라 그 과금연구원이 개발한 특허 기술이고 이런 걸 통해서 대한중석이나 고려 아연 같은 회사들의 기술 공여가 협조가 돼 있는 거고 이걸 쓰게 되면 물이나 오염물질, 오염수를 덜 배출하면서 기존보다 50%에서 100% 이상의 대련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독점 기술을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을 기초로 해가지고 기존의 구형 재련소를 신형 재련 기술로 탈바꿈시키는 게 고려아연과 미국 러트닉의 일종의 이제 협조이긴 한 거죠. 문제는 고려아연이 이 시기에 급하게 이런 결정을 낸 이유 자체 배경에 또 특별한 경영권 싸움이 묶어져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풍 MBK와 고려아연이 지금 현재 경영권 분쟁 중인데요. 지금 영풍과 MBK 측은 이 고려아연 회장 측 이사진이 다수인 이사회가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설명 절차 없이 대규모 해외 투자와 지배구조 변동 안건을 졸속 처리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즉시 법원에 제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프로젝트가 총 11조 원 규모긴 하지만 대부분의 재무적 부담은 고려아연에게 돌아가는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지금 이 회사가 만들어지게 됐을 때, 장씨의 장병희 씨라고 하는 이 창업자하고 최기호 씨라고 하는 양쪽 집안의 창업자들이 둘이서 합작을 해가지고 영풍과 고려아연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듭니다. 둘 다 똑같이 재련업을 하는 회사인데 그 당시에 아마 돈은 영풍 장병희 회장 쪽에서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풍 자체로 재련업을 하는데 고려아연은 그 밑에 있는 또 하나의 사업부 형태로 해갖고 협업 관계가 이뤄집니다. 그래서 이 동업이 70년 동안 유지가 되어온 거예요. 그래서 영풍은 고려아연의 대주주고 고려아연은 고려아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영풍은 영풍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 근데 고려아연 쪽이 장사가 더 잘 되고 실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고려아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지분 형태로 해갖고 영풍이 받아서 쓰는 형태로 그동안 70년간 동업이 유지가 되어온 거죠. 문제는 이제 2차 전지 소재에 관련된 개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히토류라든지 그쪽에 관련된 재련 기술이 고려아연 쪽에 월등하게 이제 높은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면서 매출도 오르면서 독자적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독립을 해야 되겠다. 영풍에 있는 지분 구조를 타파해갖고 경영권 내지는 소유권 독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이제 이 히토류를 거래하고 있는 하나, LG, 현대차 이런 쪽하고 투자 지분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상증자를 해요. 그 돈을 끌어들여가지고 증자를 해가지고 규모를 키운 거죠. 회사 규모를 키우고 그 안에 이제 지주 구조를 최회장 측 그러니까 고려아연 자체적인 쪽으로 늘려가지고 지분을 한 34, 5%까지 늘립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영풍 입장에서는 회사를 그냥 뺏기게 생긴 거잖아요. 처음에 우리 돈으로 키운 회사인데 갑자기 이 부서 하나가 잘 되더니 이 부서가 우리가 돈 다 벌잖아 이러면서 우리 독립할 거야 이러고 나가버리는 그러면서 거죠. 외지 사람 돈을 끌어들여갖고 회사 규모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풍 입장에서는 다시 우리도 그러면 지분을 늘려야 된다 그래갖고 MBK 파트너스라고 하는 게 우리 그 김현주 회장이 하는 그 엄청난 금융그룹을 끌어들여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돈으로 공개 매수를 합니다. 시장에 있는 주식들을 이제 증자를 안 하고 사들여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중에 고려아연 주식이 정말 천정부지로 가격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게 된 거죠. 그래서 고려아연 주가가 실적에 대비해서 너무 주가가 한 1, 2년 동안 폭등해가지고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두 그룹이
아까 얘기한 영풍 그리고 MBK 측은 한 45% 정도 전체 고려아연 주식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롭게 독립을 하려고 하는 최 회장 측 하나 LG 이쪽은 35%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대충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독립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정기 주총에서 이와 관련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12월 달에 방금 얘기한 대로 이 10조 원 정도 되는 투자를 해가지고 미국이랑 협업 사업을 하기로 했고 그 협업 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미국에서 10% 정도의 고려아연 주식을 확보하는, 이게 매입을 하든 뭐 신주로 발행을 하든 요렇게 하는 방향으로 협업을 한다라고 내용을 꺼내놓은 거야. 이게 협업의 내용이 아니라 이때 하필이면 등장하는 10조 원이라는 투자 금액하고 10%의 지분이라는 얘기가 현재 양쪽 그룹이 다투고 있는 경영권 다툼에서 나오고 있는 차이하고 딱 떨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협약도 물론 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3개월을 앞둔 상황, 주총을 3개월 앞둔 상황에서 급하게 10%를 합법적으로 외국 자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백기사를 끌어들여가지고 고려아연이 영풍에서 독립하기 위한 목적을 위한 일종의 위장 투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투자를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영풍 측에서 가처분 소송을 걸어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소송이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이게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고려아연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를 끌어들여 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 양쪽이 지금 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고려아연 측에서 우리 미국 정부랑 손잡았는데 이들이 이래도 우리를 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풍 측에서는 아까 얘기한 게 뭐냐면 와, 이 새끼들이 거의 이익을 내주고서라도 경영권 이 다툼에서 이기기 위해서 미국 정부하고 손해보는 계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개혁 내용들이 국익에 이해가 되는지. 그러니까 10조를 드리는데 대부분을 이 고려아연이 다 내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고려아연이 10조쯤 현금을 쌓아놓고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현금 자산이 2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8조 원 이상을 차입에 의존해야만 이마만큼의 투자 그리고 지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8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의 차입 절차를 쓸 것이며 그 차입의 조건으로 경영이라든지 앞으로 끌어나가는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주요 권리들을 미국 측에 또는 기술적인 어떤 양도 같은 걸 미국 측에 던져주는 거 아니냐, 국부의 유출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이 고려아연 측이 최 씨 가문이잖아요. 영풍 측이 장 씨 가문이고 이 최 씨 지금 최창근 고려아연 회장의 아들하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딸이 결혼을 했어요. 혼맥으로 엮여 있습니다. 그것도 정략적인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해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김부겸 딸이면은 저 배우 하던 네. 그 이쁘다고 그래 국민 며느리 어쩌고 막 해갖고 김부겸 인기가 좋았죠. 네. 네, 그게 날아가는군요. 정치적 자산인데. 아무튼 미국의 재련소를 짓는다고 하는 거 맞는 얘기긴 합니다만 솔직히 기업 경영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치면 아까 말씀드린 베트남이나 라오스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뭐 인도네시아 실질적으로 충분한 자원이 확보돼 있고 이걸 통해서 생산을 해서 직접적으로 연결하더라도 환경적인 또는 비용적인 면에서 유리한 곳으로 가는 게 맞는데 이 결정이 너무 졸속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 하에서 과연 우리나라 법원이 이번에 이와 같은 투자 결정을 이 러튼가고의 투자 결정을 받아들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들여다보고 그 후에 이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재련 기술이 우수하다는 것은 확인돼 있는 바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이와 같은 히토류 공급 라인 확대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남아가 됐든 라오스가 됐든 생산 현지, 인도네시아가 됐든 생산 현지에 이와 같은 재련 공장을 투자하고 설치하는 게 훨씬 더 옳은데 미국으로 들어가는 결정은 조금 아니지 않냐라고 하는 의심이 송 작가가 생각하는 어떤 그 기저에는 깔려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요건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기사라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알려드리기 위해 가져왔습니다.